예, 안녕하세요. 자, 이제 2017년 몇 회입니까, 여러분들이? 26회입니다. 26회. 이게 뭐 연도는 80년대부터 했는데 중간에 안 한 때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26회죠, 그죠?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1회 때부터 18회 때까지는 이때는 뭐 소위 말하는 노무사라고 하기도 힘든 그런 시험이죠, 그죠? 보면은 뭐 일주일 공부해서 합격하고 그냥 찍어서 합격하고 그죠? 그렇게 했다가 요 19회 때부터 지금 25회까지 했는데 요때부터 이제 수준이 이전하고는 확 달라졌죠. 이게 굳이 비교하자면은 이쪽이 그냥 뭐 고등학교 수준이었다면은 여기는 대학교 수준 정도로 이제 공부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요때까지는 법전이죠. 법전. 여러분 지금 소문용 법전 다 있나요? 소문용 법전 그거 반드시 구해서 오셔야 됩니다. 그죠? 올해 아무 데서나 사지 말고 법전 제일 앞에 보시면은 산업인력공단이라고 돼 있는 그 법전. 그죠? 그래서 뭐 다른 게 아니고 올해 시험장에서 사용되고 나서 중고로 나온 것들 있죠, 그죠? 그죠? 뭐 중고도 아닙니다. 시험장에 쓴 거니까 그냥 그거 하나씩 구해 오시면 됩니다. 그죠? 그거 가지고 연습하시고 내년 되면은 같은 법전을 이제 시험장 가면 받으시겠죠, 그죠? 됐죠? 요 문제는 요 법전이 여기 18회 때까지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문제는 요때까지는 문제는 그냥 법전 외우는 거예요. 법전 외우는 거. 단순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 법전 외운 사람은 합격하는 거고 못 외운 사람은 떨어지는 거고 단순한 거겠죠. 그죠? 근데 요 19회 때부터는 이 법전이 지급되기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법전에 나와 있는 뭐 단순한 조문 같은 거 잡다한 것들 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뭐가 나오느냐? 요 법전이 너무 1조다. 조문이 있으면 옛날에는 이 조문 그냥 제대로 외우느냐 이게 문제였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법전을 줘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판례들이죠. 판례들. 요 판례들을 문제로 물어버립니다. 되죠. 근데 문제는 단순하게 판례 쓰라가 아니고, 그죠. 요 판례의 원래 사실이죠. 원래 문제가 됐던 그 사실관계를 주는 거죠. 사실관계. 그리고 요 사실관계에서 요 문제에 되는 조문을 뽑아내고, 요 조문에 대한 판례 해석을 뽑아내고, 그다음에 요 뽑아낸 판례 가지고 요 사실관계를 적용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이전보다는 월등하게 높아졌고, 그다음에 수험생 수준도 이때가 지금 월등하게 높아졌습니다. 월등하게. 아시겠죠? 물론 이때보다가 이때 뭐 대우가 더 좋아졌느냐? 그건 아니에요. 똑같아. 그죠? 그냥 수준이 이때보다 월등하게 높아졌다는 거. 그래서 간혹 상담해 보면은 이때 그 합격 수기라든가 얘기 들어보고 야 그거 한 달 하면 된다더라 라고 오시는 분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상담해 보고 전혀 아니면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런 분들은. 그죠? 하지 마시고 차라리 중개사 시험을 공부해라. 그죠? 요때까지는 그게 가능했는데 이때부터는 중개사 수준의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아시겠죠? 뭐 그건 아실 거고. 자, 일단 그래서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거 그것만 좀 아시고. 자, 다음에 전체 이렇게 우리 내년 시험 때까지 어떻게 진행하는지 요 청사진을 간단하게 한번 그려드릴게요. 요거 좀 세부적으로 보시려면은 그 지난주에 했던 그 법학기초 무료 특강 있죠, 그죠? 요 홈페이지 가면 있으니까 요거 반드시 한번 들으십시오. 그죠? 들으시고 일단 보시면은 지금이 9월 달이고 일단 뭐 내년 6월 달에 1차 시험 있을 거고 보통 첫째 주 토요일입니다. 보통. 그죠? 끝나고 나면은 8월 달 보통 이것도 첫째 주라든가 둘째 주 정도 되겠죠. 그죠? 그죠? 요때 요거는 2일 보는 거고 요거는 하루 시험을 보시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일정을 보면은 이거 전체적으로 학원마다 똑같습니다. 9월, 10월, 11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있으면은 하나 모자란다. 9월 달이면 하나가 더 있어야지 이렇게. 그죠? 요게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있으면은 일단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요 세 달 동안 과정을 갖다가 다 아시겠지만 요걸 갖다 연기. 사시나 행시에서는 요걸 갖다가 예비가 되는 예비 순환. 요렇게 해요. 요렇게. 그래서 요 석 달 동안에 전 과목을 한번 다 학원에서 배우는 거죠. 뭐 평일반을 쭉 가든지 주말반을 가든지 섞어서 가든지 어쨌든.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석 달 동안 한 바퀴가 돌아간다. 12월 달은 뭐 특별하게 학원에서 잡히는 수업은 없습니다. 그죠? 보통 요때 이제 특강을 많이 하죠. 특강. 그죠? 뭐 제 같은 경우는 요때 아마 사례풀이 방법이라든가 또는 뭐 답안 작성 요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짧게는 한 2, 3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요때 요걸 하는 이유는 여기 10월 달 요 시점 되면 이제 발표가 나죠. 발표가. 근데 올해 시험 본 사람 중에 뭐 잘 본 사람은 당연히 기다려야 되는데 시험 못 본 사람들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나중에 여러분 겪을 겁니다. 시험장에서 분명히 시험 보면은 나올 때는 아 정말 못 봤다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다가. 근데 2, 3일 동안 뭐 카페를 보던 다른 사람 얘기를 듣다가 막 듣다 보고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남의 한 걸 갖다가 내가 해도 착각해. 그럼 어떻게 돼? 분명히 못 쳤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기다려. 이렇게 되면 나도 합격하겠는데? 기다립니다. 근데 발표 나면은 처참하지. 처참한 점수가. 공부 안 했으니까 당연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보통 그래서 그 과정이 이렇게 가는데 발표 날 때까지 2차 시험 본 사람들은 공부 안 합니다. 잘 봤든 못 봤든 당연히. 그리고 발표가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게 11월 달, 추워질 때죠, 추워질 때. 그죠? 그래서 제 항상 드리는 말씀은 이때 시험을 못 봤으면 9월 달부터 공부해야 돼, 이게. 그죠? 왜냐하면 9월, 10월, 11월 발표할 때까지 놀아버리면 1년 동안 공부했던 게 다 포맷이 돼. 싹 사라져. 의외로. 싹 사라지고 다시 해야 돼.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하고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그죠? 근데 그렇게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이 시기는 공부 안 하죠, 보통. 넘어가는 겁니다. 대충. 그래서 이때 보면 사례풀이라든가 답안 작성 특강할 때 이때 보면은 이제 여러분 한 번 정도 배우신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시험을 좀 보셔서 점수가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섞여 있는데 보면은 자기들끼리는 정말 부럽다, 정말 잘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도찐개찐해 똑같아. 어차피 아직까지 합격선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똑같은 거야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만나면은 굳이 기죽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보다 한 번 더 봤던 사람, 다만 잘못 봤기 때문에 떨어진 사람, 다시 봐야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사람들은.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가는 거고, 자, 끝나고 나면은 다시 1월달, 2월달, 3월달, 하나, 둘, 셋 진행되죠. 그죠? 요 시기 갖다가 우리는 1기라고 합니다. 1기. 그죠? 그리고 뭐 예비수란 그러는데 사시나 행시에서는 1순환. 그러니까 두 바퀴째 돌아가요, 두 바퀴째. 그죠? 두 바퀴째 돌아가는데 요때는 말 그대로 인문이었죠, 인문.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 다 보는 겁니다. 중요한 거 위주로 해가지고. 그죠? 근데 요때는 조금 더 핵심 내용을 반복해서 보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인 단문들, 뭐 특정 주제에 대해 써보는 것들, 다음에 기본적인 뭐 기술되었던 사례들, 이런 것들은 이제 맛배기로 하나씩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공부했던 이런 것들이 깊이 있게 좀 더 이해해보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러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정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보통 석 달 조금이 안 되는데 요 시기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단권화라는 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단권화. 그 단권화 하는 이유는 시험장에 요 책 한 권 가지고 가려고 단권화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장 갈 때 보면은 아침에 그 교실 딱 가자는 거죠. 쭉 앉아 있으면은 합격할 사람들은 대부분 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그 차이점은 공부 안 된 사람들 보면 가방에다가 책 가득 가져오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쇼핑백에다 책 가져옵니다. 가져오면 그거 볼 수 있어요, 아침에.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뭐 7시. 7시부터 시험이 한 뭐 9시까지면 뭐 화장실 갔다 오고 뭐하고 그 책 봅니까, 그거? 전 과목을 못 보죠. 그래서 그 말은 그 가방에 들어가 있을 내용들이 웬만하면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 이게. 그리고 머릿속에서 뭐 오래 기억이 안 되는 것들, 이것만 모아가지고 목차 위주로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그죠? 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요 과정을. 그래서 시험장 갈 때는 책을 여러 개를 들고 가는 게 아니고, 그죠? 단권화된 거 한 권 들고 가고 과목별로. 그리고 나머지는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된 사람은 객관식은 잘 찍으면 합격할 수 있지. 근데 주관식은 못 쓰면 무조건 꽝이기 때문에 절대 붙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시기에는 그래서 서서히 이제 단권화를 시작합니다. 간혹 보면은 이때부터 단권화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바보입니다, 바보. 적어도 단권화가 되려면은 내가 전체적인 내용을 좀 잡고 있어야지 뭐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게 알아야 되죠. 근데 그거 없는 상태에서 단권화 해버리면 다 갖다 모아, 다 갖다. 그러면 기본서 두께가 일단 한 800페이지인데 여기다 또 갖다 붙여. 그래서 한 1500페이지 만들어버려. 근데 이게 한 과목 보는 게 아니죠. 그죠? 절대 이 내용 가지고는 시험 못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까지는 일단 몸에 힘을 빼시고, 말 그대로 몸 푸는 과정입니다. 그죠? 쭉 이해하고 넘어가시고, 중요한 거 위주로 체크하고, 중요한 거 한 번 더 읽어보고, 줄치고. 그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듣다 보면은, 그죠? 요때부터는, 정말 중요한 게 뭐구나. 그리고 내가 뭘 외워야 되겠구나. 보이기 시작해. 요때부터. 그럼 여기서 이제 요때 했던 내용들을 조금 더 쳐나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단권화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요게 끝나고 나면은 또 두어 달 가죠. 4월, 5월, 이렇게. 그죠? 2달 가는데 요때가 이제 2기죠, 2기. 뭐, 소위 말하는 이순환이에요, 이순환. 그래서 말 그대로 기본 이론 배웠죠. 핵심 이론을 한 번 더 봤죠. 그럼 이거를 답안으로 연습해 봐야죠, 그죠? 그래서 요때는 모의고사를 보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책 내용을 진도별로 쪼갭니다. 오늘은 50페이지까지, 내일은 100페이지까지, 이런 식으로. 그거에 해당되는 내용을 공부해 오시면 그 다음날 시험 보시고 채점 받아보고, 그 다음에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단권화 요 책에다가 내가 다시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시험을 보면서 이제 당군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죠, 이거를. 됐죠? 요 끝나고 나면은 이제 1차 시험 보는 사람들 1차 보러 가고. 근데 요때 또 많이 바뀌죠. 웬만하면 2차, 요 2기까지 가라고 하는데, 근데 민법이라든가 법학이 너무 약한 사람들은 이때부터 1차를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게 아니고 그냥 법은 웬만큼 객관식 풀린 것 같다. 그러면 2기를 쭉 가시면서 그냥 1차 시험 때까지 그 2기랑 1차 과정을 병행해버리는 거예요, 병행. 그러니까 노동법은 뭐 여기 0기, 1기, 2기 따라버리면 따로 노동법 기본 강의를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문제풀이라든가 전문 강의 짧은 거 있죠. 3회나 4회 되는 거. 요것만 들어버리고 끝나는 겁니다, 그냥. 됐죠? 그렇게 가시면은 결론적으로 1차 한번 보시고. 그럼 요때 최소한 한 1주 정도는 1차 시험에 투자해줘야죠. 그래요. 시험에 대한 예의죠, 이거는. 그죠? 그래서 투자해주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은, 어딨냐. 바로, 뭐, 따지면 7월, 8월, 이렇게 돼요. 요건 2달이 좀 안 될 겁니다. 요게 이제 소위 말하는 3기회 과정이고, 원래는 이게 전범위 모의고사로 가야 되는데, 전범위로 하기에는 좀 실력이 딸리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진도별로 진행합니다. 차이점은 지금 우리가 예비순환, 연기는 우리가 노동법을 22회 잡아놨죠. 여기서 근데 2회는 1차용이니까 뭐 순수하게 20회입니다. 20회. 다음에 요 1기 과정은 요거는 한 20회. 뭐 짧게 가면 18회, 20회. 그렇게 갈 거고. 요거는 여러분들 수준을 봐가지고 뭐 좀 수준이 높다 싶으면 이쪽으로 가는 거고, 수준이 좀 아직 모자라다 그러면 이렇게 갈 겁니다, 저는. 됐죠? 다음에 여기 지나고 나면 2기는 보통 뭐 16회라든가 더 짧게 가면 한 14회까지 갈 수 있으면 되고, 2주에서 3주. 됐죠? 보통 그래서 한 16회, 16회 정도 하죠, 16회. 3주 조금 안 되게. 됐죠? 끝나고 나면 마지막 진도별, 요거는 뭐 12회 가까이 갑니다, 12회. 2주 하죠, 딱 2주. 됐죠? 이렇게 하면은 전체 과정이 다 끝나는 겁니다, 전체 과정이. 그죠? 뭐 간단하죠? 처음에 입문 과정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심화 과정 들어보고, 그죠?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진도별로 모의고사 보는데, 첫 번째, 뭐 진도를 좀 좁게 잡았다가, 이제 진도를 좁게 잡았다가 점점 넓어지는 거죠,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교재는 0기부터 1기, 2기, 3기 이렇게 가는데,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기본서 스마트 노동법 이 책을 그냥 계속 가지고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제일 안정적이죠, 이게. 됐죠? 다음에 이 책 가져가는데 0기 때는 여기에 대한 기본 판례, 물론 요 판례 내용은 답안에 들어갈 내용은 이미 교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단권화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그 판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기 위해서 사실관계부터 다시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프린트 하나 드린 거 있죠, 그죠? 거기 판례 자료가 지금 2개가 나갔습니다. 2개가. 그 노동법의 법원으로서의 노동관행 여기 하나 있고, 뒤에 있을 거예요, 뒤에 자료. 여기 하나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 노동법 판례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2개가 내용상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첫 번째 나오는 이 판례집. 이 판례집은 아무래도 사실관계가 조금 더 길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관련되는 판례 원문이 그냥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됐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이 원문 전체를 읽어보실 필요는 있겠죠, 그죠? 그죠? 요게 있고, 물론 요거는 지금 다음 주에 이게 부변호사님 단독 이름으로 지금 출간을 시키는데, 그래서 이 교재를 가지고 할지 아니면 그냥 제가 이렇게 프린트 나눠 드릴지, 그죠? 요거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아, 이거 프린트 받는 거 번잡하니까 그냥 책으로 사자. 그럼 책으로 갈 거고, 그죠? 아니다, 나는 그냥 프린트 보고 나서 버리는 게 좋다. 그러면 프린트로 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잡으시고, 요거는 다음에 1기 넘어가시면 똑같이 스마트 노트북 가시고, 다음에 요 기본 판례를 조금 더 제가 압축합니다. 압축시키고 그 내용을 심화로 바꿨습니다, 이거를. 그 차이가 뭔가 하면은, 거기 스마트 노트북 판례 있죠, 그죠? 요거 보시면은 형태는 첫 번째 제목 나오고 뭐 판례 번호 나오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사실관계.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 가시면 요 사실관계가 여러분 문제입니다, 문제. 모의고사 문제 나오듯이. 요거 자체가 문제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청구했다, 청구는 타당한가? 그러면 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쟁점을 찾아내는 거고, 그다음에 쟁점에 대한 판례 찾아내는 거고. 됐죠? 근데 그 뒤에 밑에 보시면 그래서 요 판례 해결하기 위한 사안의 핵심 쟁점 나오죠? 요게 나중에 여러분 답안에는 문제 제기로 들어가야 돼. 요 사실관계에서는 노동법상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문제 제기. 문제 제기가 나왔으니까 그 문제 제기 해결하기 위한 그 소위 말하는 룰, 그죠? 법리가 나와야 되겠죠. 넘어가시면 거기서 판결 요지로 나오죠. 판결 요지. 요게 법리입니다. 법리. 아시겠죠? 법리. 다음에 그 뒤에 마지막 보시면 제가 그 사례풀이라고 해가지고 목차 집어넣은 게 있죠. 목차.
요게 요 문제를 풀 때 기본이 되는 목차입니다. 목차.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 하나만 제대로 봐버리면 이제 그 판례에 대한 뭐 문제 제기부터 목차까지 다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요 기본 판례를 갖다가 조금 더 심화시킨 겁니다. 요거는 아마 12월 말쯤에 출간을 시킬 겁니다. 올해 하반기 판례까지 다 반영해가지고. 됐죠? 그래서 판례를 그래서 기본 원문 판례 다 보는 거고, 원문 판례를 조금 더 압축해가지고 심화까지 간다 의미 아시겠죠? 목차까지 다 보는 겁니다. 문제부터. 됐죠? 이렇게 보실 거고, 다음에 이제 2기 넘어가 버리면 스마트 노동법 그냥 그대로 가져가셔도 되고, 근데 요게 지금 두께가 700페이지가 조금 넘죠, 그죠? 근데 요거를 조금 더 핵심 키워드만 남겨서 줄였으면 좋겠다. 그죠? 나는 보통 보면 이게 단권을 한단 말은 스마트 책을 보면은 뭐 1번부터 해가지고 여기 5번까지 있더라. 근데 보면은 1번, 2번, 3번 얘들은 보통 도입부야, 도입부. 도입부란 말은 내가 한번 읽고 이해하면 끝입니다. 답안에 들어갈 게 아니죠. 그럼 나중에 두 번 읽을 필요 없는 거지, 이거는. 그죠? 그냥 문제 키워드만 딱 보시고, 아, 이거 문제다. 근로자 문제다. 넘어가 버리고 바로 여기 4번 돼서 여기서 핵심 판결 요지가 나오더라. 그러면 요 부분만 읽어버리고 나머지는 안 읽고 넘어가야 되지. 단권화 됐으니까. 근데 개 중에는 새가슴들, 그죠? 또는 꼼꼼한 사람들. 이 부분이 아니면 과감하게 넘어가 버려가지고 중요한 거를 2번, 3번 더 읽어야 되는데 본인이 분명히 다 체크해놓고 나서 나중에 2기 때, 이때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 보면 안 됩니다. 근데 2기 때 또 여기를 한 줄씩 읽는 사람들이 있죠. 꼼꼼하게. 그죠? 그러면 복습도 안 되고 예습도 안 되고 이제 진도가 밀리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머리를 탓하죠. 이거 머리 문제가 아니고 방법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죠? 요때는 2기 넘어가면은 이런 잡다한 것들을 보는 게 아니고 핵심 내용은 반복하는 겁니다, 이것만. 어차피 답안에 들어갈 건 이거고 앞부분은 이미 이해가 다 돼 있는 거야, 이거는. 됐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요 스마트 노동법에서 이 도입부분 같은 건 다 날려버리고 핵심 요지만 남겨가지고 압축한 거. 소위 말하는 서브노트. 이게 작년에도 나왔는데 여기 노동법 서브라고. 올해 시험 문제 뭐 100% 이게 다 있습니다. 최신 판례 빼고는. 최신 판례 요거 뒤에 나온 거니까. 그죠? 요건데 요거를 여기 지금 부 변호사님하고 같이 작업했었던 건데 요거를 조금 제 스타일로 좀 바꿀 겁니다. 그죠? 스타일을 바꾼다는 거는 요 스마트 노동법 요 책하고 조금 호환이 될 수 있도록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가장 많이 나왔던 불평이 기본 교재랑 서브랑 이렇게 조금 호환이 안 되게 막 그 내용이 돼 있다. 이런 비판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호환이 될 수 있게 좀 바꿀 겁니다. 되죠? 그래서 기본 교재가 편한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보시고 그게 아니고 나는 요 내용이 요약된 거 보고 싶다 그러면 서브노트 보시고 물론 서브노트 보다가 내가 좀 요걸 봤는데 이해가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앞에 거 보고 싶다. 찾아가면 되지. 여기 발췌도. 됐죠? 이렇게 보시는 거고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응용할 수 있는 사례집을 한번 볼 겁니다. 사례집을. 그죠? 이 사례집은 지금 제 거 스마트 노동법 사례집 하나 있고 그 사례집이 요거죠, 요거. 뭐 작년에는 그냥 그 프린트로 해서 나눠 드렸었는데 요 사례집을 보는 거 물론 기본적인 사례인데 올해 여기서 두 개가 똑같이 나왔죠, 그냥 똑같이. 그렇죠. 노조법 35조 대 문제 제집 똑같습니다, 그 문제. 그죠? 그리고 경영사치 문제 똑같이 나온 거고 기본 문제니까. 이거는 책이 좋아서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기본적인 문제를 물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에서. 그죠? 그래서 요 기본 사례집 하나 보시는데, 근데 이걸 물론 책으로 낼 겁니다.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올해 출제도 하신 교수님이 계신데 교수님하고 같이 사례집을 작업하기로 지금 합의를 했습니다. 이거. 그죠? 그래서 빠르면은 내년 초에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교수님이 바쁘셔가지고 내년 초가 아니고 내후년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그죠? 여러분 내후년까지 기다리는 얘기는 아니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 책이 늦어지면은 제 거 사례집으로 가는 거고. 그죠? 근데 뭐 똑같은 쟁점이겠지만 이거는 교수님 문장이니까 문장이 조금 더 그래도 세련되겠죠, 저보다는. 그죠? 그래서 요게 나올 수 있으면 요 책으로 가는 거고, 시기에. 안 나오면은 제 거 그냥 사례집으로 갈 겁니다, 이렇게. 물론 요 책 작업하는 과정에서 교수님하고 뭐 그 호환할 때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서 의미가 있으면은 수업 중에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그죠?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요 기본 사례만 끝나면 안 되는 거, 요 사례를 응용하는 모의고사 문제. 요 매일 시험 보는 거죠, 요거. 됐죠? 요렇게 갈 겁니다, 요렇게. 다음에 물론 3기도 똑같이 가는 거죠. 3기도. 그러니까 서브 플러스 요때는 사례집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 기본이니까 뭐 그냥 모의고사만 가는 겁니다. 모의고사만 요때는. 요렇게.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장에 뭐 가져간다? 서브 책 이거 한 권만 가지고 가든지 그죠? 아니면은 기본되는 기본 스마트 노동법 이 책을 가지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만 가져가요. 하나만. 아시겠죠? 자, 그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거 암기장 하나 드린 거 있죠, 그죠? 이거는 뭐 굳이
굳이 출간할 필요가 없는 책이긴 한데 원래 이게 이 책이 이겁니다. 출간된 거는. 이거는 조문 순서에 맞춰가지고 보시면 알겠지만 조문 순서에 맞춰가지고 2차에 나올 수 있는 판례를 다 정리해 놓은 겁니다. 다. 그죠? 이거는 그래서 굳이 이걸 뭐 줄치고 하실 필요는 없고 가지고 다니시면서 1조부터 해서 쭉 읽으시면서 아, 1조에 관련되는 판례가 이게 있었구나. 그리고 판례 읽어보시고. 그죠? 그 정도 용도로 활용하십시오. 요거는. 그리고 아침에 지금 기상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그때 요 책을 매일 외울 겁니다. 매일. 그죠? 뭐 그런 용도입니다. 요거는.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재는 얼추 이해는 되시죠, 이제? 이렇게 간다는 거. 물론 다른 과목도 여기에 대입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 시기는 0기, 1기, 2기, 3기는 똑같이 가는 거고, 똑같이. 다음에 기본서, 다음에 기본서에 대한 뭐 사례집, 또 요약서. 이렇게 할 겁니다, 똑같이. 자, 그렇게 방향을 잡으시고, 다음에 프린트 나간 거 중에 요거 있죠, 요거. 그죠? 요거는 원래 오늘 드리는 게 아니고 내일 여러분들이 6시 반에 오시면은 요게 하나 나갈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거기 보면 문제가 3개 있죠. 그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노동 관행이 성립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우리 판례가 얘기하는 거죠. 됐죠?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유리 조건 우선 원칙이 뭐냐? 이게 막이 나갈 것 같은데 이런 거 봅시다. 우리 책에도 나오는데 지금 그 야쿠르트 판매원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신 적 있죠? 야쿠르트냐, 요쿠르트냐. 찾아봤는데 판례는 야쿠르트라고 그 제품 이름에는 요쿠르트로 되어 있고 와인데 야요 이거는 그냥 이거는 마음대로 쓰지 마시고 우리 판례가 야쿠르트라니까 야쿠르트로 그냥 야쿠르트. 그죠? 요 야쿠르트 판매원 사건이야 그런데 요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흔히 길 가다 보면은 야쿠르트를 대리점에서 떼와 가지고 파는 분들 있죠. 그죠? 요 사람들이 실제 이 사람이 한 뭐 10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판매원을 일했는데 이 사람이 뭐 최종적으로 일을 그만두면서 내가 1년 이상 근무했으니까 퇴직금을 달라고 청구한 거죠. 퇴직금을 달라. 그죠? 근데 퇴직금 달라고 청구했다. 그럼 이런 청구가 타당하겠느냐 판단해봐라. 그죠? 그럼 핵심은 퇴직금을 받으려면 나중에 건태법에 보시겠지만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건기법상 근로자한테만 퇴직금을 줍니다. 뭐 이거를 법리적으로 이 용어를 법리적으로 바꾸면 뭔 얘기입니까? 나한테도 퇴직금 줘. 그 말은 뭡니까? 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니까 보호해줘. 그 얘기죠. 그죠?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은 요 사실관계 쭉 다 줄 겁니다. 요거. 이게 막연하게 보지 말고 제 교재 바로 집어넣었습니다. 요거는. 자, 교재에 여러분들 거기 어디냐? 31페이지. 31페이지. 30, 31. 그 하단에 판례 하나 보이죠, 그죠? 지금 예를 들어 보여드리는 겁니다. 거기 2016년 8월 24일, 뭐 따끈따끈하죠? 지난달 거죠, 그죠? 요 판례인데, 또 그 사실관계는 요겁니다, 이거. 그죠? 이렇게 판매원을 근무하다가 퇴직해서 뭐 퇴직금을 달라고 한다. 또는 여기에 대한 수당을 달라고 청구한다. 그죠? 요런 문제인데, 근데 여러분의 시험 문제는 거기 31페이지 보시면은 그 대상 판결 원심에 나타난 요지 나오죠, 사실관계. 요 사실관계가 여러분 시험장 가면 문제로 나올 겁니다. 여러분 문제로. 그죠? 보시면은 거기 간단하게 봅시다. 그 위탁 판매원은 야쿠르트 사이에 밑에 쭉 가시면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일단 하나 벗어나죠. 그죠? 근로기준법상에 얘기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고 위탁 판매 계약. 네가 이거 팔아와라. 팔아오면 돈 줄게. 개인 사업자죠, 이거는. 그죠? 이런 식으로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2번 보시면은 뭐 정해진 출퇴근 시간 같은 거 없었다. 다음에 밑에 판매 활동 종료 시각도 일정하지 않은 거죠. 자기가 물건 다 팔면 집에 가는 거죠.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은 뭐 판매 활동 시간을 관리하거나 통제도 안 했다. 그리고 판매 활동 지역도 통제 안 합니다. 되겠죠? 다음에 3번 보시면은 그리고 그 근로자들한테는 제품의 판매를 할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만큼 떼가는 거야. 무조건 팔아가 아니고. 됐죠?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4번 개인 사정으로 뭐 제품 배달을 하지 못하면은 밑에 보시면은 그러한 사정을 통지하고 그다음에 일정 기간 며칠간 제품을 배달할 수 없다는 내용이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뭐 특별한 건 아닌 거고. 5번 보시면은 제품 대금은 모두 피고에게 전달하고 그 말은 회사에 갖다 주는 겁니다. 팔면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각각 각종의 수수료를 받았다. 그리고 끝에 월간 수수료를 서로 비교하더라도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이상의 수당 차이가 있다. 받는 돈이 다 다른 거죠. 하는 만큼 가져가는 거니까. 됐죠? 다음에 6번 보시면은 저 뒤에 임차 비용 명목으로 전동 카트 있죠. 타고 다니는 거. 이게 되게 비쌀 줄 알았는데 보시면 그 뒤에 수수료 명목으로 10,000원만 공제했습니다. 이게 옛날에 제 아파트 단지에서 물어봤는데 이 카트는 본인들이 사는 겁니까? 아니면 회사에 주는 겁니까? 라고 하니까 그분이 이거 우리가 다 사는 거다. 그리고 이거 소형차 값이다. 라고 했는데 뻥이었어. 사는 게 아니었어. 그죠? 보시면은 그 회사에서 빌려줍니다. 대신에 그 임차 비용 명목으로 수수료 10,000원이 공제됐습니다. 근데 10,000원. 물론 그리고 유지 관리비는 당연히 자기들이 부담하고. 됐죠? 이게 따지면 이게 이제 근로자냐 개인 사업자냐 그런 문제겠죠. 계속. 그다음에 7번 보시면은 근로소득세를 떼는 게 아니고 사업소득세를 3.3%를 원천 징수했고, 그다음에 4대 보험에 대해서는 뒤에 사회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았고 회사가 4대 보험 가입 안 해준 겁니다. 그다음에 뒤에 근로자들에게 적립형 보험료 및 상조 회비 일부만 지원했지 4대 보험 해주지 않았다. 그리고 밑에 매월 2번 정도 교육을 실시했지만 다른 건 없다. 그다음에 9번 보시면은 취업 규칙 같은 것도 적용 안 됐고, 그다음에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면은 징계도 못했습니다. 됐죠? 이런 사실관계, 요거 다 주면은 문제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한 7, 80% 주겠죠, 그죠? 그죠? 요런 사실관계, A라는 A라는 여기 판매원은 여기 B라는 회사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아마 빼버렸구나. 똑같아. 퇴직금을 청구하든가 또는 여러 가지 수당을 청구하고 있더라. 그러면은 이런 수당 청구가 타당하겠는가라고 해가지고 25점 이렇게 넣을 겁니다. 문제는 풀어야 되겠지. 딱 보니까 불상 안에 도와주자 근로자 맞다? 이거는 빵점. 그죠?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법학에서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항상 문제 제기입니다. 문제 제기. 그죠? 문제 제기라는 것은 주어진 사실관계에서 그죠? 법적으로 문제된 것만 뽑아내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여러 가지 법이 문제되겠지만 우리는 뭐만 뽑아내면 돼? 노동법. 여기다가 형사법 문제를 끌고 올 것도 아니고 민사도 아니죠, 그죠? 우리는 노동법만. 그죠? 여기서 노동법을 뽑아야 되는데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이거 어차피 무슨 문제입니까? 이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아닌지 이거 묻는 문제구나. 그죠? 그럼 요런 내용들을 문제 제기에다가 짧으면 3줄, 길면은 5줄 정도를 쓰는 겁니다. 이 사람이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수당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런 수당은 결론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문제이다. 이거 외우는 게 아니고 이거는 자기만의 글로 쓰는 겁니다. 물론 여기는 좀 더 깊이 가면은 근로기준법 2조 1항 1호에서 얘기하는 근로자 개념에 대한 해석의 문제다. 좀 더 깊이 가면. 됐죠? 그럼 두 번째, 여기는 이제 법리가 나오는 거예요. 법리. 그러니까 수학으로 따지면은 이게 공식이야. 룰. 그럼 우리 법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 요거는 이제 순수하게 여기 암기사항이죠. 암기사항. 이거는 소설 못 쓰겠죠. 이건 내 마음대로. 여기는 그 판례가 항상 사용하는 키워드들이에요. 키워드들. 그 키워드를 암기하면은 키워드가 있는 만큼 점수를 받는 겁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암기사항이고,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답해줘야지. 어떻게? 문제 상황 나왔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리가 나왔고, 그래서 우리 판례 법리는 이건 계약의 형식이라든가 명칭 이런 거 고려하지 말고, 그죠? 관계 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종속 관계가 있으면은 근로자로 봐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종속 관계가 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14가지 정도 자료를 쭉 얘기합니다. 그죠? 취인, 감지, 위대, 급세, 계전사 이렇게 외우는 건데 나중에 하면 됩니다. 이것들은. 그죠? 취업규칙 적용받느냐, 인사규정 적용받느냐, 근로시간 장소 누가 정하느냐 등등등 한 14개 얘기합니다. 요것들을 여기 하나씩 이제 여기 주어진 사실관계 대입해보는 거죠. 그래서 되는 거는 이건 따지면 이게 사안 해결이죠, 이제. 사안 해결. 보니까 요 판례 14가지 중에서 해당되는 사항이 9개 있고, 그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 만약에 5개 있다. 그러면 해당되는 사항, 그 말은 종속성이 더 많은 거죠. 근로자도 아니다. 그죠? 이게 더 많기 때문에 법리에 따르면 근로자가 맞다. 답이 아니죠. 뭐라 그랬어? 퇴직금 같은 거 청구하고 있으면 이 청구가 타당하냐? 결론은 뭐다? 청구는 타당하다. 이게 기본적으로 사례 푸는 방법입니다. 이게 미국식 얘기해서
IRAC 방법이라 해가지고 이거 뭐 열심히 얘기하는데 이거 아무리 얘기해봤자 필요 없어 이거는. 그죠? 간단하게 이걸 갖다 여기다 집으면은 I는 이슈입니다. 이슈. 쟁점이 뭐냐? 쟁점. 이슈. 그죠? 근기법상 근로자가 누구냐? 이게 쟁점이죠. 됐죠? 그럼 R은 뭡니까? R. 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법리, 룰. 그죠? 룰이 R이고 A는 사안에 따지면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용했죠. OX 문제. OX 적용했죠. 그죠? 적용이면 적용. 애플리케이션 적용. 적용하면 당연히 근로자이다 아니다 결론이 나오죠. 이게 뭡니까? 컨클루전 결론. 그래서 IRAC가 복잡한 게 아니고 이겁니다. 간소하게 하면은. 의미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전체적으로 일단 요 문제 상황이 나오는 부분 이건 이해입니다.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하셔야 되고 다음에 요 이해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요거는 암기입니다. 암기. 물론 암기는 연기 때부터 해 나가는 게 맞는데 지금부터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읽고 나서 잊어버리는 거 정상이에요. 이거. 그래서 다만 나중에 다시 봤을 때 이거 암기하는 거구나 이거 알 수 있으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보고 나서 내일 시험 보는 게 아니죠. 그죠? 시험 직전에 보고 그리고 또 시험장 가서 시험 보기 직전에 보고 그러고 나서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룰은 항상 머릿속에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직전에 봐서 내가 쓸 수 있으면 돼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전혀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 45고 할 때 처음에 민소라는 걸 배웠는데 처음에 책을 딱 폈는데 뭐 이거 다 외워야 돼.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막 외웠지. 앞에 목차 외우고 해가지고 한 50페이지 가니까 욕이 나오기 시작해. 야 이거 이 5,000페이지가 되는데 이거 어떻게 다 외우지? 근데 한 권이 아니고 7권이네. 불가능하지 이거는.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외우려고 덤비지 말고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해하는데 여기다가 포인트를 한 80% 두고 연기니까. 그다음에 암기 사항에다가 한 20% 정도 두십시오. 이거는 그냥 나중에 하면 돼. 이건 당연하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해하는 데다 포인트 두고 일기 넘어가면은 요거 이제 비중을 조금 더 조정해야 되겠죠. 그죠? 뭐 이해를 5로 갔으면 암기를 5로 가든가. 이해가 끝났으면은 이해는 2만 하고 암기를 80으로 가든가. 그죠? 그리고 2기 때부터는 그죠? 거의 암기 100입니다. 암기 100. 암기하고 적용해보고 암기하고 적용해보고. 됐죠? 오늘 외웠으면 잊어버리고 내일 또 외우고 잊어버리고. 그죠? 근데 그 잊어버리는 게 이제 시험 직전에 또 외우고 시험에 답안에 쓰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관계 보시면은 그 32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결론 한번 봅시다. 봤으니까 우리 판례가 여기 야쿠르트 판매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봐야 되겠죠. 결론은 다 알고 있죠. 근로자도 아니다. 그러면 적용해 보는 거죠. 그 판결 요지 보시면은 양가로 1번 윗다 판매원들이 수수료 금액을 기본적으로 이 뒤에 연동되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 판매원들이 제공하는 용역 내용이나 시간과 비례적 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죠. 수수료가. 그래서 내가 10시간 했다고 해서 많이 받아가는 거 아니죠. 많이 팔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근로자는 어떻게 돼? 많이 근무하면 그만큼 돈을 주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 수수료가 그 시간과는 비례 관계가 없다. 그 말은 둘이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됐죠? 두 번째, 근무복도 제공하고 보험료 상주 회비를 일부 지원하긴 하지만 이거는 밑에 보시면 판매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배려 차원에 이루어지는 거지 이게 특별한 의미는 없다. 그리고 밑에 이걸 가지고 지시나 통제를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그죠? 계속 부정하는 거죠. 종속성을.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매월 2회 정도 교육을 받지만 요거 마찬가지입니다. 원활한 판매 활동을 위해서 피고가 뒤에 최소한의 업무 내용이라든가 판매 활동, 동료 활동에 불과하고 밑에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종속성이 없는 거죠. 됐죠? 다음에 양가로 4번 마찬가지 일정 및 서약서 내용도 마찬가지 밑에 계약상의 의무를 주지하는 것에 불과하고 마찬가지 6번 그렇기 때문에 세법 사회보장제도 법령에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는 뭡니까? 이 사람들은 종속성이 없는 거죠. 결론은 뭐다? 근로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 지위에서 청구하는 퇴직금 같은 것은 지급할 수가 없답니다. 없다. 됐죠? 물론 지금 우리가 핵심 내용인 그 문제 제기랑 사안 적용 보셨는데 안 본 게 뭡니까 지금? 룰 안 봐죠. 룰. 그렇죠? 룰은 지금 보면 짜증 날 것 같아서 안 봤는데 룰은 거기서 2장 앞으로 가시면 29페이지. 29페이지. 나중에 지금 수업 볼 겁니다. 지금 그냥 개관하는 겁니다. 개관. 빼기. 거기 보시면은 하단에 2006년 12월 7일자 판례가 있죠. 보시면은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론 조문이 있지만 조문이 너무 추상적이다. 그래서 판례가 해결해 주겠다. 보시면 계약 형식이 고용이냐 도급이냐 이것보다는
뭐 형고도, 형시, 고용, 도급 이게 아니고 뒤에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그 뒤에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이 되고 뭐 사업 또는 사업장 사, 임금 목적 임, 뭐 종속관계 종, 뭐 실사 임종 그렇게 외우는 거죠. 이렇게 안 외우고 나는 그냥 문장 보니까 외워지더라. 그냥 외우시면 돼. 아시겠죠?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 간혹. 그죠? 이렇게 보면 문장 외워지다 그냥 외우시고 그게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핵심 키워드는 지금 앞대가리 따죠, 앞대가리. 그죠? 머리 두자. 그래서 두 문자라면 두 문자. 그런 식으로 외우는 게 이거는 뭐 사시든 행시든 일반화 되어 있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됐죠? 그래서 모든 걸 다 두 문자 따는 것을 봐보고 핵심 키워드만. 됐죠? 그럼 앞에 형고도 실사, 임종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건 물론 의미를 집어넣으려면 넣을 수 있습니다. 뭐 형고도 실사, 형이 고도의 실사, 그 설사 때문에 임종 죽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방법은 안 할 겁니다. 이건 너무 유치하기 때문에 그냥 키워드만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름 여러분 방법을 암기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순서는 바뀌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판례를 보더라도 근로자에 대해서는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판사들이 옛날 판례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판사들은 룰은 이미 대본에 정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판사들은 컨트롤 C에서 붙여놓고 요 사안 적용만 자기가 하는지 하나씩 하는 겁니다. 이렇게 판결문은. 그렇죠?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자, 그래서 뭐 그렇게 판단하고 다음에 그 셋째 줄 여기에서 종속관계 있는지 여부는 한 14개 나오죠. 그죠? 밑에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적용받는지 다음에 뭐 근로시간과 장소를 지정하는지 다음에 뭐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이나 원자재 작업도구를 가지고 오는지 다음에 이때 노무 제공을 통해 니은 창출, 손실 초래 이걸 누가 위험을 부담하는지 다음에 보수가 근로에 대한 대상자 성격이 있는지 기본급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쭉 얘기하죠. 됐죠? 요게 아까 그 야쿠르트 아주머니 여기 판매원에 봤을 때 여기다가 이제 요거를 다 적용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지금은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모양만 아시면 돼요. 모양만. 됐죠? 그래서 이걸 오늘 집에 가실 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프로야구 선수 그죠? 막 A라는 만약에 야구를 안 좋아해가지고 지금 1등 어디서 합니까? 아니다. 내가 아는 분이 여기를 응원하라. 여기를 응원하라. 여기. 여기에 A라는 투수가 있다. 투수. 근데 이 사람이 공을 던지다가 막 어깨가 탈골돼서 다쳤다. 따지면 일하다 다쳤으니까 굳이 따지자면 산업재해로 갈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산재를 청구한다. 그러면 이 산재 청구가 인용될 수가 있겠느냐? 근로자다? 그게 아니고 산업재해 청구는 우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산재법 2조 5호에 가보면은 산재법에서 얘기하는 근로자 사용자 임금은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을 그대로 땡겨오겠다. 여기 갖다가 준용이라 그래. 땡겨서 사용하겠다. 두 번 쓰는 게 아니고. 그 말은 산재법상 산재 보상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누가 돼야 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돼야 된다. 근로자가 이거 뭡니까 이것도? 근기법상 근로자 문제죠. 아시겠죠? 뭐 나중에 다 볼 겁니다. 어차피. 근데 여기 투수 생각해 보면은 아까 15가지 했죠. 뭐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이 적용받는지, 그다음에 뭐 지휘감독을 받는지, 그다음에 근무시간과 장소를 누가 정하는지 등등등 집어넣으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사람. 첫 번째 취업규칙, 인사규정 당연히 여기 선수들에 대해서는 다 있겠죠. 몇 시까지 나와서 훈련하고 몇 시까지 뭘 하고, 그다음에 뭐 지휘감독 당연히 받는 거고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저기 근무시간, 장소 당연히 훈련 시간이라든가 운동 시간이죠. 누가 정합니까 이거? 내가 마음대로 가서 공 던지는 게 아니고, 그죠? 회사 측에서 정해주면 거기 가서 던지고 그 장소에서 내가 던지는 거지. 내 마음대로 던지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쭉 다 집어넣어 보면 이 사람들은 종속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사람들이 근로자 지위를 인정 못 받고 있죠, 그죠? 옛날에 지금 그 돌아가신 분, 투수 최동원 이분이 뭐 마찬가지 이런 것들 선수 노조를 만들려고 하다가 이게 구단들끼리 모여가지고 팽을 해버렸죠, 이렇게. 그죠? 왜냐하면 노조가 생계를 버리면 이게 따지면 이제 선수들 자기 마음대로 관리 못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때 이제 노조 설립은 일단 한번 와해가 됐고, 다음에 이 사람들 그래서 이제 선수협의회, 그러니까 노조는 아니고 조금 약한 형태의 자기들끼리 조합을 만든 거죠, 그죠? 자기들 권익을 지키려고.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이분들도 이제 노동조합도 되고 근로자 지위도 다 인정받을 겁니다, 언젠가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매일 보는 메이저리그, 여기 보면 선수 노조가 있죠, 그죠? 지금 박찬호 선수도 이게 메이저리그 제가 그 약관을 봤는데 메이저리그에 일부 리그에서 메이저리그 들어가가지고 하루라도 공을 던지면 이 사람은 요거 메이저리그 선수 노조에 자동 가입돼. 그죠? 그러면 요 노조가 뭐냐 하면 얘들이 매년 경기하기 전에
요 구단 협회랑 선수 노조랑 합의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광고 수익의 몇 프로는 우리 노조 쪽에다 무조건 줘라. 그죠? 그래서 광고 수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료를 메이저리그 얘들이 하나의 재단법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돈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경기를 하게 되면은 박찬호 선수가 얼마지 지금? 그 연봉에 맞춰가지고 몇 프로를 이 사람이 퇴직하면 죽을 때까지 줍니다. 그 돈을. 죽을 때까지. 그게 1, 2만 원이 아니고 몇 천만 원, 몇십억입니다. 몇십억. 매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조가 잘 돼 있으면 이게 원래 따지면 광고 수익이니까 구단에 다 가져가야 되는 건데 나누어 가지는 거죠. 이렇게. 아시겠죠? 근데 우리나라까지 뭐 요거 좀 요원한 문제인데 이거 누군가 이거 해내면은 크게 돈을 벌 수는 있겠지, 이거. 그죠? 자,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다시 이거 오시면, 옆길 너무 많이 갔네. 자, 이거 다시 오시면은, 거기 보시면은, 그래서 뭐 1번, 2번을 일단 하실 거고, 거기 보시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그럼 뭐 써야 되겠어?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풀면은, 근로기준법상 우리 판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요 룰에 대해서 한번 써봐라. 여러분들은 그래서 지워버렸네. 뭐 이렇게 IR, AC 중에서 R 부분만 지금 집중적으로 암기하려고 노력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R이 왜 나왔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이슈. 의미 아시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거 여러분들 집에 가서 내일까지 이제 외워서 요 세 개를 써야 되는데 안 외워집니다. 정말 뒤지게 안 외워져 이거는 한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저도 생각하는데 그 연기자들 보면은 자기들 대본 외우잖아. 대본 보면은 수십 페이지 되는데 그거 다 외워가지고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그 존경해야 돼, 그거 정말로.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물론 그 사람들도 처음에 안 외워졌겠죠. 같은 걸 반복하다 보니까 어떤 방법이 생겼고 막 이게 실력이 되기 때문에 안게 되는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도. 지금은 안 외워지겠지만 반복하셔야 돼, 반복. 그래서 반복하는 방법은 여러 번 읽고 다음에 제일 좋은 걸 쓰는 거죠, 쓰는 거. 됐죠? 이거 여백 뭐 낙서라고 준 거 아니잖아, 그죠? 여기다가 책 보고 나와서 이렇게 뺄게요, 필사. 처음에 안 외워지면은 옆에다 넣고 그냥 써야 이렇게 필사. 그러니까 쓰다 보면은 중심되는 키워드가 본인 눈에 들어올 겁니다. 쓰다 보면은. 물론 많이 쓰고 싶어도 많이 쓸 시간이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답안 되게 많이 쓸 것 같죠? 근데 답안 한 장 쓰는데 보통 1시간 걸리는데 1시간. 하루 많이 해봐도 2시간이에요. 2시간. 뭐 답안 한 번 쓰는데 2시간 걸렸죠. 그럼 이걸 1년 동안 몇 번 할 것 같아 이거를. 아, 나는 하루에 6시간씩 써야지. 그러니까 6시간 써봤어 이거. 6시간 쓰면은 팔에 골절입니다. 골절. 정말 골절화. 이렇게 못 씁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건. 그래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무리 많이 써봤자 답안을 30회 이상 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2기, 3기 다 해봤자. 과목별로. 그죠? 그러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써봤다 한 번. 그다음에 노조법상 사용자 써봤다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쓰면 30번에서 물론 정말 많이 쓰면 한 40번까지. 과목별로. 그렇게 하더라도 정말 많이 쓰는 겁니다. 그렇게. 됐죠? 그래서 쓰는 거는 아끼지 말고 지금부터 쓰는 건 연습하셔야 돼. 나중에 되면 써지겠지? 안 써진다니까 전혀. 그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알 것 같은데 머릿속에 맴돌다가 키워드가 생각이 안 나. 어떻게 해야 돼? 빵점. 그냥 빵점. 객관식은 뭐라고 찍으면 되죠. 그죠? 근데 주관식은 안 쓰면은 여러분들이 채점자랑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써서 답안지 내면은 답안지 요거 하나만 보고 그냥 채점자는 1년 동안 공부하면 판단하는 거야 이게. 아시겠죠? 쓸데없이 이것저것 잡다한 거 보지 말고 내가 답안에 쓸 수 있는 거 그죠? 요것만 집중적으로 반복하셔야 돼. 그래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맥락에서 요거는 그 매일 수업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지금 오늘 미리 드린 거고 예를 들어서 그죠? 요거는 여러분이 집에 써보시고 내일부터는 수업 끝나면 요걸 바로 드리는 게 아니고 그죠? 그 다음 날 오시면 6시 반까지 오십시오. 빠르게 빨리 와서 그러면 요 고전날 배운 내용 중에서 암기할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고민하지 마시고 30분 동안 책을 펴든 뭘 하든 그 내용을 한번 써보십시오. 자기가. 그러고 나서 쓴 내용을 저한테 제출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작년에 이걸 인위적으로 맡겨뒀는데 안 써. 그죠? 그리고 한 두어 줄 끄적이다가 담배 피러 가고 음료수 마시고 커피 마시고 그리고 수업 들어와. 그죠? 그러면 의미가 없죠, 이게. 그죠? 이게 인원이 딱 이 정도면은 통제가 가능해, 이게 얼마든지. 얼마든지 가능해, 이게. 그래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노량진은 가면은 제가 한 200~300명이 앉아 있으면 통제가 안 돼, 이거는. 그죠? 뒤에서 뭐, 소위 말 DB 자든지 뭐라든지 안 보여, 이게. 저희. 기둥 뒤에 숨어버리면. 근데 여러분들은 눈에 딱 들어오기 때문에 써서 여기다 앞에 내는 겁니다. 바구니를 둘 테니까. 자, 그러면 제가 봐가지고 얼토당토않게 써버렸으면 얘기 드릴 겁니다. 이거 원문하고 내 의미가 너무 다르다. 그러면 고쳐야 되겠죠, 그렇게. 됐죠? 그렇게 고쳐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수업 들을 때 우리 그 나이 많은 아주머니들 계셨죠, 그죠? 아주머니, 여사님들. 그죠? 그분들 시험 잘 보셨어요. 노동법은. 근데 그분들이 처음에
나이가 이제 뭐 40대, 50대 가까이 돼버리니까 뭘 써야 될지 모르는 거지. 그리고 공부한 지 너무 오래됐지, 그지? 그죠? 근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연기 때부터 그렇게 했는데 3기 때 되니까 답안을 최고 답안도 내고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래서 타고나는 문제가 아니고 말 그대로 후천적인 노력입니다, 이 부분은. 아시겠죠? 자, OT는 이 정도 하고 이제 교재 가지고 기본적인 OT 좀 하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자, 10분만 쉬었다 갑시다.